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급등주의 안전한 매매 급소 자리를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이데일리온 급등 매매 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민간 선박에 잇따른 공격한 예멘 후틴 반군을 근거지 공습을 이어가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홍해 도발을 이어온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미국 사령부가 홍해에서 미군함을 향해 날아오던 후티 반군의 순항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유동을 치고 있는데요. 그 중동 유럽행 해상 운임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206을 기록한 이후로 이것은 이제 지난해 12월 1일 대비 약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운사들이 올해 최대 이제 2분기까지 수에즈 운항 통행을 재개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이제 지난 5월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수위가 굉장히 낮아진 파나마 운하도 전 세계적인 이제 병목 현상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여러 이슈들이 해운업계에는 어떻게 보면은 운임비 상승이라는 이제 호재성으로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칠판 강의에서 초급등주 11 패턴 매매 기법을 시작을 하고 HTS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물류 테마 관련주, 해운 관련 테마주들이 어떤 급소 자리에서 어떤 급등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 톡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 매매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링크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칠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35강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자, 초급등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자, 근데 초급등주에도 굉장히 안전하게 매매를 해서 급등 수익을 낼 수 있는 급소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급소 자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 매매하고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 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칠판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이제 35강째죠. 자, 초급등주에는 보통 몇 가지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11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데일리에도 이제 많은 전문가님들이 뭐 여러 가지 패턴의 어떤 기법들을 많이 설명을 하시는 거를 저도 봤는데
자, 이런 초급등주, 그러니까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을 잡는 급소 자리,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작년 제가 5월 달 상반기부터 이 신대가 비법을 계속 진행을 해왔지만, 강의를 진행해왔지만, 적게는 30%에서 대형주 포스코 그룹들도 많게는 뭐 300%까지 그런 상승하는 놀라운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11가지 패턴 중에 자, 오늘도 바닥 탈출 기법, 풍선 기법, 그리고 윗꼬리 안착 기법, 그리고 변곡점 기법까지 4가지 패턴에 대해서, 4가지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곡점 기법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자, 변곡점 기법 하면은 보통 풍선 기법은 이런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볼린저 밴드가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든다고 그랬죠? 이 자리에서 이제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자, 21선을 기준으로 어떤 특별한 거래량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변곡점 기법은 뭐죠?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강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시장에서 굉장히 가장 이슈가 강하면서 자, 풍선 기법의 어떤 반을 기준으로 이 변곡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2차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나오더라. 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패턴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변곡점 기법으로 설명을 드린 반도체 종목이 다 두 종목이 있었죠. 제주 반도체하고 네오셈인데 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벌써 본 강의에서 한 5번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제주 반도체가 최초의 거래량이 발생한 건 뭐죠? 자,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이렇게 초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력, 그러니까 주포들이 대량 매집이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죠. 자, 이미 지난 11월 초에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앞전에 거래량이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그 당시에 처음 제주 반도체를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자리에서 121선을 돌파하지 않는 매집산을 만들고, 자, 매집산을 만들고 보통은 풍선 기법으로 기간 조정을 충분히 보인 다음에 풍선이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2차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주 반도체를 제가 처음 설명을 드릴 때 자, 5일선과 11선 사이 변곡점에서 바로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죠? 아마 이 방송을 계속 시청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당시에 이제 변곡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첫 번째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자, 그러면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은 세력들이 굉장히 이 종목을 변곡점 스타일, 변곡점 기법에 적용해서 계속 상승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강의를 했던 자리는 어디였죠? 자, 이 자리가 이제 4,000원에서 약 5,000원 사이였는데, 자, 충분히 엄청난 급등을 한번 했어요. 하고 나서 5일선과 11선의 이격도를 완전히 붙여놓는 변곡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한번 다시 들어왔죠. 여기서 제가 두 번째 강의를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리 급소였다. 자, 그런 강의를 한번 했었고요. 자,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한 60~70% 상승을 했어요. 자, 누군가 수익을 많이 내면 누군가는 또 이익 실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일선하고 11선이 이격도가 이렇게 좁혀들죠. 자, 좁혀드는데 거기서 다시 변곡점에서 이 제주 반도체를 아직 매수 못한 어떤 주포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여기서 한번 다시 거래량을 발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리가 세 번째 매수 종목. 자, 세 번째 매수 급소 자리죠.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을 설명을 드렸고, 자, 맨 처음에 이제 바닥 탈출 기법까지 네 번째 설명을 드렸고, 자, 지난 강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를, 자, 5일선하고 11선의 이격도가 완전히 붙여놓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더라. 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었죠.
자,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제주 반도체를 설명했던 자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며칠 만에 한 30, 30%에서 50% 상승을 하고 윗꼬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의 차트를 보면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제주 반도체가 바닥 대비해서 약 300%에서 350%까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자, 이 제주 반도체가 변곡점에서 자꾸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5일선하고 11선, 그렇죠? 5일선하고 11선, 그리고 21선. 자, 단기 이평선들이 계속 정배열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보면은 다시 한번 5일선과 11선의 이격도를 완전히 붙여놓은 변곡점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받쳐주는 양봉 캔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종목을 5번째 노릴 수 있는 그 급소 자리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 종가였다는 거죠. 자, 이런 변곡점 자리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하셨다면은 어제 17%, 그죠? 어제 17%, 오늘도 6% 상승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만에 약 25%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자리가 바로 변곡점 매매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주 반도체가 변곡점 기법으로 가는데, 자, 제주 반도체가 언제까지 갈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갈 수는 없어요. 어느 날 5일선과 11선이 데드크로스가 난 날, 이런 날은 이제 제주 반도체가 시세를 다한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제주 반도체 그동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자리에 계속 매수하셨던 분들은, 자, 5일선하고 1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거래량이 좀 실리는 날은, 자, 이제 다 익절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변곡점 기법으로 가는 종목 또 네오셈 하나 볼까요? 자, 풍선 기법은 뭐였죠? 아까 제주 반도체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자, 2차 상승을 하는데, 자, 제주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네오셈이라는 종목도, 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5일선과 11선의 이격도를 완전히 붙여놓은 변곡점 자리에서, 자, 변곡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 자리가 바로 7,000원 자리였는데, 자, 지금 벌써 약 100%, 90%에서 100%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주 반도체도 이제 5번이나 매수할 수 있는 급소 자리가 있었는데, 자, 네오셈도 한번 보세요. 7,000원짜리가 약 13,000원까지 90% 상승한 이후로, 자, 누군가는 수익이 많이 나니까 또 이익 실현을 해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3, 4일 동안 밀렸는데, 여기서 변곡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 5일선과 11선의 이격도를 완전히 붙여놓는 자리에서 역시나 제주 반도체처럼 관통형 같은 지난 금요일 날 받쳐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어저께 18%나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변곡점 자리 여러분들이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풍선 기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자, 주가가 보통 이렇게 횡보를 하죠. 이 안에 박스권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날 어떤 시장의 이슈나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이 박스권을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면서 1차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자, 1차 상승을 하고, 자, 보통 아까 제주 반도체나 네오셈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풍선의 한 중간 지점에서 변곡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이 자리에서 바로 2차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지만, 자, 세력들이 충분히 관리하는 종목들은 이런 풍선 기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볼린저 밴드를 충분하게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그죠?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2차 상승을 하기 쉬운 이 포지션까지 주가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자, 기간 조정을 풍선 안에서 보이죠? 그러면 이 자리가 1차 상승이 되겠고, 자, 이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들,
자, 이런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2차 상승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풍선기법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지난 강의 시간에 HTS 강의에서 아마 칠판 강의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나요? 자, 어쨌건 자, 1차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1차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한글과 컴퓨터가 여기 박스권에서 계속 조정을 보고 있던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박스권을 오버슈팅하면서 튀어나오면서 1차 상승을 하죠.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있으면 자, 충분히 이런 통로 자리를 만들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캔들이 이런 하단에 있을 때는 관심을 두지 마시고 어느 날 상단으로 올라가려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자, 요 자리가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 그랬죠? 자, 풍선기법의 기본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날 종가가 14,970원인데 지난 강의 시간에는 바로 상한가 간 모습을 보여드렸죠. 상한가 가고 이틀 만에 약 50%나 상승을 한 자, 그런 자리에 있다는 모습까지 설명을 드린 게 지난 화요일 날 강의 시간에 했던 거고 자, 이 자리는 아직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적용하셔야 되죠? 자, 여기서 이틀 동안에 주가가 약 50%나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 윗꼬리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윗꼬리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지난주 화요일 날 이게 종가인데 수요일쯤에 윗꼬리에 안착하는 이런 캔들이 모습이 나온다면 이 꼬리 안착 기법으로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윗꼬리에 지금 안착을 하면서 약 17%, 그죠? 17%에서 20%까지 상승을 한 모습이죠. 자, 이게 이제 어저께 오늘 오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차트인데 오늘도 결국은 음봉이었지만 종가가 이렇게 양봉으로 끝나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결국은 이 윗꼬리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고 수요일 날 오전장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이 한글과 컴퓨터로 이미 약 17%라는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풍선기법의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1차 상승을 할 때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풍선이 통로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그죠? 통로 상단에 안착하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부담 없이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 자, 이 종목이 벌써 약 50%에서 60% 수익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선기법이죠. 자, 그러면 자, 동방이라는 종목이 아까 오프닝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해운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물류 테마들이 지금 엄청 변동성이 지금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동방도 이제 물류 테마인데 자, 과거에 이제 쿠팡이라는 회사가 동방이라는 종목을 그 전에 현 신대가 비법에서 풍선 기법을 한번 설명을 시켜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동방이라는 종목이 이제 쿠팡 이슈 테마로도 한번 움직였었죠. 자, 쿠팡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자, 상한가 몇 번 가죠? 한 번, 두 번, 세 번. 상한가 3번 가면은 100%예요. 그리고 윗꼬리 맞고 그러니까 총 약 120%라는 상승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이제 동방의 1차 상승이고 자, 그러면서 뭘 만들죠? 그러면서 커다란 풍선의 모습을 만들었죠. 커다란 풍선의 모습을 만들고 자, 통로가 나와요. 자, 통로가 나오는 자리에서 통로 하단에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통로 상단에서 지금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게 초급등주를 안전하게 급소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방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은 자, 이게 한 2년 전 데이터인데요. 자, 그 자리에서 역시나 상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자, 1차 상승 때랑 비슷한 상승을 2차 상승에서 보였죠? 그리고 음봉 나올 때 매도.
자, 이거는 이제 왜 오늘 이걸 설명드리냐 하면은 자, 최근에 이제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자, 이 동방이란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자, 바닥 탈출 기법의 기본 조건은 뭐였죠? 자, 이 121선을 한 번에 다이렉트로 뚫는 종목들은 없어요. 세력들이 충분히 이 종목을 매집한 상태에서 이제 급등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 121선을 돌파하려는 이런 매집산만 만들어 놨다. 그죠? 매집산을 만들어 놓고 121선을 한 번도 돌파를 못 하다가 최근에 자, 여기서 매집산을 한번 만들어 놓고 기간 조정을 굉장히 크게 보이죠? 한 달 반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뭘 만들죠? 여기서 풍선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풍선 모양을 만들었는데 자, 결국은 이런 매집산의 모습에서 세력들이 충분히 매집을 한 상태에서 자, 풍선 모양이 상단에서 계속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하단에 안 내려오죠. 하단에 안 내려오다가 결국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폭발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고 야, 동방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매집이 잘 돼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피부로 이제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날 종가에 동방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 자,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안착을 했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자,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에 자, 홍해 리스크가 지금 종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충분히 여기서 5일선하고 지금 이격도가 벌어져 있어서 그렇지 갑자기 상한가 가는 바람에 굉장히 이격도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이 충분히 내일 한번 다시 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자, 다음 주 시간에 한번 동방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흥하해운이죠. 자,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해운 이제 운임 지수가 작년 대비해서 이제 2배가 이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운 업체 종목들이 굉장히 수혜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자, 그럼 흥하해운이 대장주로 갈 수 있었던 자, 11 패턴 매매 기법 중에 어떤 모습이 보이시죠? 자, 흥하해운이 들어온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량이 빠져나간 거래량이 거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급등매매 패턴상 풍선 모양의 기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죠?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흥하해운을 움직이는 주포들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매집을 하고 자,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매집을 하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통로가 나올 시점에 자, 통로가 나오죠. 하단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안 보이죠. 하단으로 내려오는 모습은 안 보이고 상단에서 자기들끼리 들었다 놨다 하면서 주가를 만들고 있었죠.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몇 개월 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추천했던 그 자리랑 비슷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 자리에서 300%나 상승하는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보였는데 자, 흥하해운도 자, 이런 노란색 음영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주가를 모아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단기 약 열흘 만에 주가가 1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아직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죠. 한번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이 현재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바닥 대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일 수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 여기서 5일선 매매 기법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변곡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초급등주의 바닥 탈출 기법의 기본 조건은 뭐죠? 기본 조건은 주가가 어느 날 많이 상승을 했다가 아니면 주가가 힘없이 빠지는 종목들은 다 이 121선 하단에 다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캔들이. 자, 이런 121선을 뚫고 돌파를 해야지만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차트에 뭐 241선, 361선, 뭐 이평선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띄워놓는데, 자, 오늘부로 다 삭제를 하세요. 다 필요 없고, 자, 121선을 기준으로, 자, 121선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발생하는 종목들, 자, 테마주나 중소형주들은 전부 121선을 기준으로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작년 5월 달에 소개시켜드렸던 EV 첨단 소재도 121선 하단에서 매집선을 만들어 놓고 121선 상단에 안착하면서 단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850%라는 놀라운 상승을 보인 거를 같이 목격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초급등지 바닥 탈출 기법의 기본 조건은 121선을 한번 다이렉트로 돌파하는 종목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눌림을 받으면서 매집선을 만들거나 아니면 121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매집선을 만들거나, 자, 두 번째 조건은 매집선을 만들어 놓고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 자, 하단에서 매집선을 만들었을 때는 다시 한번 121선을 안착하는 거래량에 들어온 종목. 자, 이런 자리가 바로 바닥을 탈출하는 굉장히 안전하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자, 현대 HT라는 종목이, 자, 세력들이 언제 매집을 했나 한번 지켜보세요. 자, 거래량이 어디 있죠? 한번 거래량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대량의 거래량이 한번 있어요. 야, 대량의 거래량이 있는데, 자, 이 121선을 뚫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매집선을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자, 세력들은 현대 HT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이미 여기서 매집을 끝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약 2달 이상 기간 조정을 보이는데 주가가 완전히 일자형으로 옆으로 횡보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매집을 한 세력들이 왜 주가를 옆으로 횡보하는지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옆으로 횡보를 시키고 있었더니 121선하고 캔들의 이격도가 좁혀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121선하고 캔들의 위치가 완전히 좁혀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집은 끝내놨겠다. 121선을 이제 돌파하기 쉬운 자리까지 끌고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거래량이 발생을 하더라. 자, 거래량이 발생을 하죠. 윗꼬리가 한번 길게 나오면서 윗꼬리에 안착하는 종목 캔들의 위치가 이제 포지션이 나오죠. 자, 저기서 120선 하단에서 매집선이 있었고 121선하고 이제 이격도를 완전히 붙여놨죠. 자, 완전히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면,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면 뭘 믿고 매수하죠? 바로 여기서 세력들이 입성한 거래량을 보고 1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3일 만에 고점 대비해서 100%라는 놀라운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한가 거진 한 번 준 상한가 포함해서 오늘 윗꼬리 맞고 이제 빠지긴 했지만 결국은 3일 동안에 1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한 종목이죠. 자, 바닥 탈출 기법 다른 종목 하나 볼까요? 이스트 소프트인데 요즘에 AI 관련주가 로봇주도 이제 굉장히 핫한데 AI 관련주도 이제 작년 1년 전에도 AI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지만 지금도 이제 AI 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자, 이스트 소프트도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현대 HT처럼 대량의 거래량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대량의 거래량을 한번 찾아보러 갔더니 대량 거래량이 여기 있더라. 자, 여기 있죠? 그러면 대량 거래량을 기준으로 캔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캔들이 고점과 고점을 쭉 있고 이제 쭉 조정을 보였으니까 저점과 저점을 쭉 이어보면은 대량 거래량을 기준으로 세력들이 매집한 산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야, 이제 매집하는 포지션을 찾았으니까 자, 이제 캔들이 121선에
121선만 돌파하는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돼요. 121선과 캔들이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자, 5일선이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뭐가 들어오죠?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트소프트가 드디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자, 1차적으로 매집을 하고 드디어 바닥을 탈출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에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틀 만에 2연상을 갔었죠. 2연상. 그래서 2연상 가면 보통 70%인데 아직도 추세는 꺾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자, 여기서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자,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볼린저 밴드가 크게 벌어져 있죠. 그러면 5일선과 11선의 이격도를 좁히면서 변곡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뭐죠? 아까 제주반도체나 네오선처럼 변곡점 기법으로 바로 여기서 2차 상승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충분한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인데 충분한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풍선 통로 상단을 만들고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2차 상승은 풍선 기법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변곡점 자리 아니면 풍선 기법 자리에서 분명히 거래량이 한 번 더 발생할 소지가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계속 추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강의 시간에 신규 상장주가 크게 가는 종목이 하나 있다. 그래서 다음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신규 상장주의 5일선 매매 기법. 신규 상장주는 이제 이런 이평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볼린저 밴드라든가 보조 지표를 참조할 수 있는 게 뭐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신규 상장주를 참조할 수 있는 그 기법은 뭐다? 신규 상장 후 최소한 12일 내에 아니면 시가 및 종가 캔들이 5일선 이평 상단에 위치할 때 매수. 그죠? 그리고 5일선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보자. 이게 신규 상장주 5일선 매매 기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연초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 뭐가 있었죠? 한빛 레이저가 있었죠. 그 전에 LS 머티리얼이라든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을 설명을 하면서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를 설명을 하면서 신규 상장주 5일선 매매 기법으로 뭐 150 적게는 150%에서 200%까지 상승하는 거를 제가 이제 현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 상장을 이 종목이 했을 때 종가가 얼마였죠? 시가가 뭐 5,000원인가 4,000원밖에 안 됐었어요. 자, 그러면 첫날 이제 따뜻한 300%로 시작을 했는데 자, 300%로 시작을 했죠. 자, 그때는 5일선이 생성이 아직 안 된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어떻게 그 캔들을 만들려고 그랬죠? 자, 첫날하고 둘째 날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둘째 날도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그러면 패턴이 우상향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우상향 패턴. 자, 그러면 이 종목이 그 다음 날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온다면은 자, 가정의 5일선을 그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정의 5일선을 그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LS 머티리얼 설명하면서 단가로 계산하는 방식까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자, 5일선을 한번 이어보세요. 자, 5일선을 한번 이어보면은 자, 5일째 되는 날 5일선이 형성이 되지만 그 전에 이제 5일선을 그 계산하는 공식 방식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5일선은 보통 45도 각도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캔들만 보고도 이게 5일선 패턴을 우상향 패턴으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었죠. 자, 거기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상한가, 넷째 날 상한가, 다섯째 날 상한가. 그 6일째 된 날 여기서 중요하죠. 자, 6일째 된 날 누군가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익 실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7일째 되는 날 이때 중요하죠. 자, 5일선을 터치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어도 충분히 15%에서 20%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처음에 이런 자리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고 여러분들이 5일선 신규주 매매 기법으로 매수하셨다면은 이 종목 가지고 약 300~400%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종가를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종가를 보면은 결국은 많이 오른 종목이 또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자,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관심권 밖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이제 5일선을 안착한다면 모르지만 현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칠판 강의를 마치고요.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HTS 강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HTS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칠판 강의에서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HTS 강의는 이제 뭐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얘기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11패턴 매매 기법의 어떤 자료집을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집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 매매하고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링크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무료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이 이제 700분이 넘으신데요. 자, 그분들이 저랑 같이 어떤 종목으로 무료 종목으로 매매를 했는지 자, 지금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O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HTO라고 들어보셨어요? HTO가 아니라 STO. 자, STO가 뭐죠? 조각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조각 투자는 뭐죠? 그러니까 부동산 10억이나 아니면 100억이나 되는 건물을 내가 내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그림, 몇 천만 원, 몇억 하는 그림을 내 돈 주고 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STO는 이제 조각 투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쪼개서 비트코인도 보통 지금 6천만 원에서 좀 빠져 있는데 6천만 원 가지고 비트코인 한 주 사지 않지 않습니까? 자, 비트코인도 0.0001 코인을 사듯이 이 STO라는 거는 이제 조각 투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각 투자 거래소가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IT센이 이제 부산 디지털 거래소에 최종 이제 승인이 났는데, 자, 그 전에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죠? 바로 이 자리, 변곡점 자리였죠. 노란색 음영. 이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자,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려서 그 다음날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또 한 15%. 그래서 3일 만에 40~50%, 약 50% 수익이 났었죠. 뭐 50%의 수익 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들고 계셨다가 자, 풍선기법 자리에서 한번 노려보자 해서 제가 이제 들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변곡점 자리, 노란색 음영 자리가 이제 변곡점 매매 기법이었죠. 변곡점 자리에서 50% 상승을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세력의 입성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 최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입성을 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가가 기간 조정을 보일 때 거래량이 빠져나간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IT세는 움직이는 주포들은 이미 다음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죠? 자, 아까 칠판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1차 상승은 엄청 크죠? 1차 상승은 엄청 커요. 그러면서 주가는 무슨 모습을 만들고 있죠? 자, 풍선 모습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통로 상단 하단에 딱 거진 중간쯤에 주가의 캔들이 위치해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날 보면은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이 보이세요?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주가의 캔들이 현재 위치는 아직 하단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한번 이렇게 눌렀다는 거예요. 그죠?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중심선 하단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바로 주가의 캔들이 현재 위치를 상단에 드디어 안착시키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풍선기법의 기본 조건이 이제 되려면은 요 종목이 7,3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사이에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풍선 통로 상단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다음 주에 한번 급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풍선기법의 기본 조건이죠. 자, 다시 로봇주 하나 볼까요? 에브리봇인데, 자, 에브리봇 한번 보세요. 자, 바닥 탈출 기법의 기본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121선을 한 번에 돌파하는 그런 종목은 별로 없더라.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매집을 이렇게 하더라. 그죠?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집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매집산을 만들면서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캔들이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121선이랑 거진 이렇게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붙여놓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서 매집을 하고 캔들을 121선에 붙여놓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주가가 바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자, 붙여놓고 나서 바로 자 17% 급등을 하고 2, 3일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도 역시 한 25% 상승했다가 좀 늘려가지고 12% 상승했는데 결국은 이 노란색 음영 급소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 종목 가지고 단 며칠 만에 20, 30%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5G 하나 볼까요? 자, 5G 종목들이 몇 년 전에 엄청난 급등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KMW인데 그 당시에 KMW도 월봉을 보더라도 만 원짜리를 8만 원까지 상승은 놀라운 상승력이 있었던 종목. 그러니까 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이런 KMW 5G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로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거나 메모를 해 놓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5G를 건너뛰어서 앞으로는 뭐 AI라든가 뭐 로봇,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6G를 이제 시대를 앞당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KMW가 지금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놨죠? 자, 풍선기법 중에 제일 엄청나게 무서운 풍선기법이 뭐라고 그랬죠? 이 자리에서 보통 100%, 200% 가는 종목들 그동안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자, 이 KMW가 여기서 풍선을 2개나 만들어 놨어요. 이런 쌍안경 같은 풍선 2개나 만들어 놨죠. 그 전에 쌍안경 이런 풍선기법 2개 만들어 놓은 종목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다고 많이 칠판 강의에서 몇 종목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전히 쌍안경 같은 이런 쌍풍선 기법을 만들어 놨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뭐죠?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 쌍안경, 그러니까 쌍안경 우측 그 통로 상단에서 드디어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굉장히 급등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날 15%나 급등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야.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초급등주를 안전한 자리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15%,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와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이 그 다음날 5%나 조정을 주네? 굉장히 찬스죠? 어저께 5% 조정 줬을 때가 찬스였죠? 그럼 오늘 역시나 17%라는 놀라운 수익을 쌍풍선 기법에서 챙기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 강의 시간에 나무 기술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죠. 지난주에.
그러면서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지난 화요일이면 5개를 빼야 되죠. 캔들을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이 자리에서 드디어 바닥 탈출 기법으로 바닥을 탈출했기 때문에 변곡점 기법으로 갈지 아니면 풍선 기법으로 갈지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자, 변곡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죠. 자, 지금 5일선과 10일선의 어떤 변곡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종목은 변곡점 기법으로 2차 상승을 할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아까 제주 반도체하고 네오셈이 변곡점 기법으로 엄청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이 종목이 재료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자, 윗꼬리 안착 기법 한번 볼까요? 자,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이 이번에 CES 2024에서 엄청난 출품을 했는데 메타버스를 출품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발생한 게 뭐죠? 그러면서 발생한 게 대량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자, 세력들이 매집할 여력도 없이 어느 날 재료가 발생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윗꼬리하고 종가하고 이렇게 라인을 그어놓고 과연 윗꼬리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냐? 그럼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윗꼬리 안착 기법 나오죠? 야, 이날 매수하는 거예요. 자, 윗꼬리 안착 기법 이해되셨죠?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지금 며칠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수익.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지난 금요일 날 윗꼬리가 발생을 했는데 아직도 윗꼬리에 안착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앞으로 추가 상승을 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첫 번째 윗꼬리 안착 기법이 약 35,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준비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아까 칠판 강의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를 한 것 같아요. 나머지 종목 한 7, 8개 종목 설명드릴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다음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